그런데 마지막에 이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을 한 사람은 박근혜입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4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박근혜라는 사람, 네, 정치인 박근혜, 인간 박근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음, 그런데 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기억이 있어요. 어,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네,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면 꼭 직접 하세요. 저 발신 추적 그거 안 되는 전화. 예, 그걸로 해가지고 전화해서 받으면 아유 또 전화 드렸네요. 박근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참 그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내가 이 만날 때마다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나오죠. 나오면 꼭 그 차 떠날 때까지 예. 그 차 옆에 와서 배웅을 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일반 대중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로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예. 톡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예. 난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야기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제가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이야기 다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주고받고 서로 논리 가지고 다 한다고요. 근데 왜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떠도는지 난 잘 철저히 좌파의 프레임이네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거나 아니면 참모들이나 누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안 그랬거나 지를 겁먹고 그 대목은 제가 좀 얘기할게요. 뭐냐면 이게 정치인들은 실제로 박근혜라는 사람을 좀 겁을 냈어요. 이게 겁을 내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박근혜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뭘 안 하면은 다 떨어질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다 선거의 여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별명이잖아요. 40연승을 이끌어낸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그러니까 선거 때 박근혜가 있는 선거와 박근혜가 없는 선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박근혜가 없는 선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야. 다 자기들이 직접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겁이 났어요. 난 데다가 박근혜라는 사람이 어쨌든 뭐 이렇게 부당한 청탁 무슨 저기 혈연 지연 가지고 와서 뭐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아주 신경질적이다 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가뜩이나 자기들한테 빚진 것도 하나도 없는 대통령이지. 이 사람이 그런저런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기도 하고 싫어하지. 그런데다가 뭐 자세 2시간 앉아 있으면 박근혜 자세 흐트러지는 걸 본 사람이 없다니까. 이거 뭐 그 요가를 평소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딱 이러고 정자세로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무지무지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 어려운 존재에다가 아까 왜 노무현 얘기할 때 그러셨어요. 뭐 검찰 개혁 얘기하면 검찰 좀 연구하셨나 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더 이상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 스타일이야. 예?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정치 얘기를 하면 정치도 좀 아세요? 또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누구가 어떻다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뭐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하고 하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진짜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못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친박에 무슨 좌장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청원, 최경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진짜 해야 될 얘기, 이른바 쓴소리 이건 못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뭐 저한테만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제가 그 쭉 뵐 때에 그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어요. 예, 심각했지. 그럴 때에 뭐라 그럴까 이 일종의 연민의 정이랄까요? 네. 네. 그런 것이 나한테 굉장히 그 지금 가슴 깊이 남아 있어요. 안타까운 그 심정. 야, 그래서 그것도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순간에 나 혼자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네. 이런 게 작용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참모들을 좀 더 많이 쓰셨더라면 네. 그리고 하나의 그 일환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박 대통령께 부탁을 하나 했거든요. 네. 내가 거기 내 토요일 날 우리 아이 결혼식이니까 예. 그 아이 결혼식까지는 제발 발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과 며칠 남은 거예요, 이제 며칠. 네. 그러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발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좀 굉장히 화가 났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지켜주면 내가 우리 딸애한테 약속을 했거든. 내가 이제 이런 일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네. 아마 그때 결혼식까지는 하고 발표가 날 거다. 그리고 이제 내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시집가고 뭐 독립적인 생활할 때까지는 임명직과 선출직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이제 며칠 남은 거예요. 근데 발표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바로 수용한다는 그 총리 지명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안 하고 하루를 묵혀요. 그리고 하루 묵히면서 내가 항의하러 찾아 들어간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면 아이고 그러더니 제가 수석이 있습니까? 실장이 있습니까? 진짜 눈물이 쏟아지려고. 아이고. 비서실장 없고 사표 내고 가버렸고 정무수석 사표 내고 가버렸고 실장이 있습니까? 수석이 있습니까? 차석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비서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차석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차석이 당대표한테 이야기하기가 못해서 저쪽 당에 뭐 원내 총무가 누구한테 원내대표한테 알아보다가 이것이 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막 그 송구해서 아주 죽으려고 그러시네. 그럼 내가 대통령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대체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들은 어디 다 가버리고 그게 내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많겠죠. 본인 입으로도 그랬어요. 나도 잘못한 게 많다 이러셨거든 저한테. 그런데 잘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회사 이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초 요즘 보면 핀테크 기술을 가지고 아주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규 기업이 있어요.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써보니까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금융 체제가 다 바뀌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는데 그건 누가 했지? 하고 아무도 안 묻는 거야. 그건 누가 했냐?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규제 완화하면서 그때 액티브 X고 뭐고 뭡니까 이런 그거 한다고 그거 다 그 자리에서 팍팍 없애고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아무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당에서조차도 그런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 이런 게 딱해요. 결국은 그때 이제 총리 지명이 이제 불발되고 그래서 황교안 체제가 유지되다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가서 결국은 이제 탄핵당하는데 그 총리를 그만둘 그 전후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한번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통화만 했습니다. 통화. 그럼 마지막 통화가 됩니까 그게? 마지막 통화를 했고요. 참 전화를 이제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하면 좀 길게도 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었어요, 하여간. 그때 상황이.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 뵙던 모습은 마찬가지거든. 그 가는데 차에 와서 차 마시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아니, 마지막 통화할 때 그거를. 마지막 통화요. 마지막 통화는 뭐 제가 그러니까 전화로 느끼는 그런. 그때 이제 목소리나. 저한테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뭐 다 계속 미안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게 한 나라에 저는요. 예.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제 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이 보수 세력 안에서도 또 딴 소리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됐거든요. 네. 왜 있어서 안 되느냐 하면요. 예. 탄핵을 하면 그 탄핵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비수를 품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 그만큼 더 살벌해진 거예요. 음. 그 칼이 또 어디로 가느냐? 또 문재인 정부한테 안 간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이미 가 있어요 그쪽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싸워도 끝내 막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1년 3개월만 기다리면 선거가 있고 선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왜 굳이 탄핵을 하고 게다가 이 지금 야당에 있던 그 당시 여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그 탄핵에 그게 올라타고 우리 역사를 갖다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는 이거는 정말 한 비합리도 이런 비합리가 없는 거예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용서 못할 놈들. 도대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말하자면 우리 조선조의 그 역사를 갖다가 한 번만 봤더라도 역사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도 우리 역사가 더 이상 심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느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나 이게 궁금해요. 저는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통화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또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번. 근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정치인이 대권주자 정도 되면 거의 뭐 이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비서가 연결을 시켜줘요. 비서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비서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받으면 예 저기 저 박근혜 대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첫 목소리가 저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거지. 아마 전화를 직접 누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해줘도 그 상대방의 첫 목소리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여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하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의전이 다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전화 통화 내용이 뭐 좀 기분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이를테면 내가 막 쓴소리를 많이 하는 통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전화를 끊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 하나 더 이야기 드릴까요? 네. 이제 내가 박 대통령을 이제 이야기를 딱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정부에 있을 때 여러 번 뵀죠. 인사로 다니고 뭐. 그러니까 야당 예. 정치인 박근혜를 박근혜 대표한테 예. 인사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됐네요. 이제 여러 번 뵙고 이상하게 청와대 뭐 영수회담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 이상하게 내가 옆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뵙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 백단어 공주다, 메모 공주다, 뭐 수적 그렇게 공주. 이야기를 수적 공주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1급 참모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예. 수첩공주 뭐 하는데 너 잘 알아야 돼. 이건 절제야. 절제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평상시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다 된다고요. 예. 그런데 딱 해야 될 이야기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끝나면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더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절제. 근데 그거를 나중에 제가 아는데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거야. 그 정말 일파만파가 아니라 이 어떨 때는 심지어 메모를 해가지고 청와대 회의를 할 때는 네.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 주머니에서 야당 대표로서 예, 왔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언뜻 모르는 사람은 아 이거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첩공주님은 한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건 내가 언제 확인을 했는가 하면 예. 저기서 확인한 거예요. 대연정을 앞두고 대연정 때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두 분이 그래서 영수를 만난 적이 합니다. 있죠. 예. 그 이제 청와대 쪽에 유일한 배석자가 저예요. 내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양반 말씀을 잘하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무슨 사안이.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이 설명을 하고 말을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상 답변이나 예상 질문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아하. 아 이거는 훈련된 거예요. 절제라고. 결국은 나중에 노 대통령이 이야기 그만합시다.